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에 관한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좀 출렁출렁 거리고 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경향이 있었고, 최근까지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야권 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단일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군요.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창기에는 3자 대결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은 국민의힘, 리얼미터 조사든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하는 결과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서울에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뒤처지고 민주당이 앞섰다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돌려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한테 밀린다는 그런 결과가 몇 군데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 해서 이거 단일화, 특히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50일 넘게 남았습니다. 이 50일 넘게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3월 18일, 19일이 그 후보 등록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3월 15일 정도까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도 18, 19에 가서 야권 단일 후보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거전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미루다 보면 만약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제3의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노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는 본인 생각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나. 사실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를 하면 제일 좋은데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론조사 단일화. 그것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면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지는 여론조사 같으면 아마도 지는 쪽에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한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사실은 서울 민심이 어떻길래 라는 걸 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서울 민심은 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디 민심뿐만 아니고 대개 그렇긴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5 내지 10%포인트 앞서 있는 게 서울의 정확한 민심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거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방법에 관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월 4일로 국민의힘 후보 확정일을 잡았는데 그걸 이달 말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3월 15일 이내로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선거에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3월 15일이면 18일까지 후보 등록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막판에 몰리다 보면, 초읽기에 몰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위험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안금조, 이게 국힘조고, 이제 그럼 안금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3월 1일까지 단일화를 하고 그동안에 2차례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여론조사로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여론조사 룰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 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안철수,
예비 후보 쪽 주장이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금태섭 전 의원 측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일 후보 적합도라는 건 어떻게 조사하느냐?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를 적절히 혼합해서 한다. 왜 그러냐면 경쟁력 조사로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적합도 조사로 하면 금태섭 의원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뭐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뒤집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룰 미팅 문제 가지고서 그 양측이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변수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해서, 오늘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를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에는 연립정부의 실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을 할 적에, 자, 그냥 all or nothing 개념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윈윈하는 게임으로 단일화를 하자. 근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식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공동 운영이니까 합의해야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측, 나경원 예비후보 측에서는 사실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아직까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바로 이런 서울시 공동운영론,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확정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에서 당대당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후보 간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기는 쪽이 시장을 하고 지는 쪽은 부시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공무원들,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무직 공무원도 50대 50이나 뭐 60대 40 정도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동정부, 스몰 DJP,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이 이길 경우에는 나경원 시장, 뭐 안철수 부시장,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안철수 시장, 나경원 부시장이 되고 서울시는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게 서울시 연립정부론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립정부론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자, 당장 내년에 지금 13개월 남았습니다, 대선이. 대선에서도 공동으로 대선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큰 합의, 공감대, 이게 없으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와의 그 협상이라는 것은 서울시 보궐선거만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서울시 보궐선거와 금년에 내년의 대선을 함께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조금씩 검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대선 연립정부론, 대선에서의 연합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 연립정부가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제3지대가 사실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안 했을 뿐이지 제3지대의 존재는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 보궐선거라는 것이 1대1 맞대결 구도가 된다. 민주당과
뭐 민주당 거기 열린민주당에 무슨 김진애 후보인가요? 뭐 있지만 뭐 끝까지 완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 거기도 결국은 뭐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흡수되면 결국 민주당조와 국민의힘 안철수조의 연합조 이렇게 해서 1대1 맞대결 구도로 하면 제3지대는 없어지는 셈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늘 제3지대가 적어도 15% 안팎 정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제3지대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또는 제3지대를 완전히 떼놓고 제3지대가 별개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 연립정부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제3지대가 없는 가운데 1대1 맞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02년에 노무현 이회창 대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정몽준 후보가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과감하게 통합을 이뤄냈죠. 여론조사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를 꺾고 정몽준 후보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물론 선거 날 전날 밤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성공을 한다면 제3지대가 없는 2002년 어게인 200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제3지대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지금 현재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물어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근데 명확하게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고 지는 쪽은 하나도 없는 all or nothing 게임이 되는 것인데 연립정부론이 되면 지는 쪽도 일부분을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좀 덜하죠. 단일화의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늘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식솔들 어찌됐든 간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기면 다 먹는 것이고 지면 하나도 못 먹는 이런 식의 이게 원래 정치 게임의 속성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립정부론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단일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 야권 연립정부론, 서울시 연립정부론이 대선에서의 연립정부론까지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후보 쪽도 검토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 쪽이나 이게 뭐 크게 손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부 기자 경험을 해보건데 오히려 all or nothing 게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위험부담을 많이 져야 되는데 이거는 위험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좀 진전 과정을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